지금 이 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 지금 내 곁에 진짜 남은 게 뭐가 있지? 은퇴를 하고 나면 아침마다 갈 데가 없어집니다. 수십 년을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으로 불리던 내가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옛 동료들도 하나둘씩 소식이 끊깁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배우자와도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고 밥상머리에서 서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하는 생각.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됐던가. 돌아보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서늘함이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추구하느라 소진되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느라 소진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수 씨. 올해 66입니다. 38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임원까지. 회사가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인의 의식. 퇴직하던 날 후배들이 차려준 작은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아직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면 아침 9시 혼자 밥을 먹는 남자. TV 소리만 가득한 거실. 처음 2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동안 못 가던 산도 가고 책도 읽고. 하지만 석 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전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 일터로 떠났습니다. 정수 씨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시 전망, 부동산, 청년 실업. 다 남 얘기 같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유명인 근황, 먹방, 여행. 자기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점 바깥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뭐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첫 월급날 사입은 양복.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 함께 등산 갔던 동료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0 즈음에 찍은 사진.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던지. 저때 나는 무엇을 원했더라?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너무 오래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왔더니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름만 들으면 어렵고 딱딱한 철학자 같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명성을 얻으려 했지만 처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사랑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인간의 고통과 행복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불편하지만 해방시켜주는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진실, 욕망은 끝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성공. 그것을 얻으면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걸 또 채우면 또 새로운 욕망이. 이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이 우리를 평생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행복이란 욕망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정수 씨가 회사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과장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잠깐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 차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차장이 되면 또 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임원이 되면 더 높은 임원이. 그렇게 38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드디어 그 끝없는 욕망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커진다. 화면 파도를 피하려다 더 크게 휩쓸리는 사람의 영상.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쓸모 없어지는 것, 잊혀지는 것, 외로움. 그런데 이것을 피하려 집 안에만 있을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파도는 피하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몸을 던져 파도 안으로 들어가면 파도는 그냥 물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현재의 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진실,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재능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잘 나가는 사람이고 모임에 불려다녀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말합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외부의 소음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고. 파티에 가고 모임에 나가고 SNS를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수 씨가 텅 빈 집에서 느끼던 그 불안한 고요함. 그것은 사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의 입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어떻게 일상에서 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기를 온전히 맡아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손자 손녀가 말을 걸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한 두 다리, 오늘 먹은 따뜻한 밥, 자다 깨서 연락해오는 자식의 목소리.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드십시오. 정수 씨는 사진첩을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것을. 회사 생활에 치여 3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취미였습니다. 그는 중고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것. 그림이든 글이든 텃밭이든 요리든. 남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하게 몰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잊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바라지도 너무 밀어내지도 않는 것.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대신 오늘 배우자에게 오늘 뭐 먹고 싶어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작은 것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박정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어느 봄날, 그는 공원 벤치에서 홀로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방울이 터질 때마다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예뻐서 찰칵.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참 따뜻하네요. 정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됐습니다.
아내와도 함께 산책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처음 40년은 텍스트를 쓰는 것이고 그 이후의 30년은 그것에 주석을 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 시간 앞에 서 계십니다. 텍스트, 즉 젊은 시절의 경험이 쌓였기에 이제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은퇴의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디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입구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취미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창밖에 빛이 어떻게 달랐는지 눈여겨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오늘 저녁 밥상에서 한마디 더 건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훨씬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쇼펜하우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내일 아침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